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아닌 차관을 공개적으로 부른 것도 이례적인데 거기서 한 말은 더 이례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저에게 직접 보고하십시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검찰개혁안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먼저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인사 긴급 호출은 드문 일인데 청와대는 면담 사실과 영상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 낙마로 검찰개혁에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는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개혁안은 이달 중 끝내라고 지시합니다. 우선 이제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이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 개혁 방안도 주문하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말을 2차례나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대신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 전체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콕 집어 검찰 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자기 정화를 주문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포함시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면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기능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권을 견제하는 수단인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검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면담에서 지시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검찰의 감찰 기능을 비검찰 출신에게 맡겨 검찰 조직의 긴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입니다. 검찰만이 갖고 있던 기소권을 공수처도 갖게 되는 건데 검찰은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오히려 검찰 특수부보다 공수처의 부작용이 클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검찰 내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견제제의 장치로 작동을 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영미법계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공수처 유사기구를 찾아볼 수도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보다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검찰에는 왜 적용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며 검찰 내부를 향해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까지 국회에서 개혁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검찰 내부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놓고 국회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사흘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66일간 조국 정국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건데 기자회견 형식을 요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송구하다라는 어물적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열으셔서 사과해 주십시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 판 깔아주고 또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이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국민 분열까지 선동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왔으면 이 대목에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낙관론을 비판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최저임금은 90%가 인상효과가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입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론 분열에 대한 언급보다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지지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윤수민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지 3일 만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첫 마디는 조국의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으시시해가지고 축적한 사람들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수사 관행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또 피의사실 유포 근절 방안 등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을 당장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갈라진 국민 여론에 대한 언급 대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만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전개를 마련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정작가와 일부 권리당원들이 조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자 조 전 장관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당 대표는 이렇게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만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이 국론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청문위원이었던 삼선의 정성호 의원. SNS에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게 우리 수준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론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국회고 또 여야가 공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더 책임 무겁다고 봐야겠지.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조 전 장관 사퇴를 두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사과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 논란이 부끄럽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은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출마 결심을 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 바람은 20, 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넘으면 좋겠다. 당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 책임론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나 당 지도부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